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담당할 유니캐스트 FA 박병규입니다. 오늘의 세미나의 주제는 하이스피드 트랜시버 툴킷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젠다는 다음처럼 인트로덕션, 그 다음 트랜시버 디버그 시나리오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하고 서머리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나올 저희 스트라틱스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틱스 5는 28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14.1GBps를 지원하는 66개의 트랜시버를 가지고 있고 800MHz DDR3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디바이스는 28GBps 트랜시버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하드코어로 PCI 익스프레스 젠3까지 지원을 하고 40GB, 100GB 이더넷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100만 개의 LEA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100만 개의 LEA를 가지고 있으며 55MB 램과 4000개의 멀티플라이어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시스템 퍼포먼스는 50% 정도 향상이 됐으며 파워 소비량은 3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라틱스 4와 스트라틱스 5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스트라틱스 4는 40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고 스트라틱스 5는 28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트라틱스 4가 지원하는 트랜시버의 개수는 최대 48개까지이며 스트라틱스 5는 최대 66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현재 스트라틱스 4에 지원되는 데이터 레이스는 칩2 칩 간에는 11.3GBps까지 지원을 하고 백플레인을 통해서는 8.5GBps까지 지원을 합니다. 스트라틱스 5는 칩2 칩 간에 14.1GBps까지 지원을 하는 프로덕트가 있고 28GBps까지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백플레인은 14.1GBps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Continuous Time Linear Equalizer가 기존의 스트라틱스 4는 4스테이지만 지원을 하였지만 스트라틱스 5는 14.1GBps까지 지원하는 디바이스는 4스테이지까지 지원을 하고 28GBps까지 지원하는 디바이스는 3스테이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IQ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트라틱스 4는 호리젠탈 영역에 대해서만 보여줄 수가 있고 스트라틱스 5는 호리젠탈 외에 버티칼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틱스 4는 하드 IP가 PCI 익스프레스 젠2까지 지원을 하지만 스트라틱스 5는 젠3와 100GB PCS 인터링크 블럭까지 제공을 합니다. 현재 제공되어지는 시그널 인테그레이트 툴은 다음과 같이 있고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트랜시버 툴킷은 바로 베리피케이션과 디버깅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트랜시버 디버깅을 할 때 사용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시버 디버깅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트랜시버 디버깅을 할 때 두 가지 단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 PCB가 들어왔을 때 PCB를 살리는 그 트랜시버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받는지에 대한 디버깅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동작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들이 제대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PCB상의 트랜시버 채널을 검증하는 단계에 사용하는 것은 PRBS 데이터 패턴을 만들어서
BR 테스트를 하게 되겠고, 다이나믹 리컨피그를 사용을 해서 저희 프리엠파시스와 이퀄라이저 세팅을 통해 최적화된 데이터 패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틱스 5 IQ 피처를 이용을 해서 그런 옵티멀한 세팅 값을 또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저 디자인을 풀 시스템에서 다 인테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스트라틱스 5에서 제공되는 비트 컴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BER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버깅 단계에서 그 트랜시버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FPGA 내부에 인터널 시리얼 룩백을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TX, RX 룩백이 바로 실리콘 다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FPGA 내부의 채널을 검증을 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FPGA TX 핀으로 나간 데이터가 RX 핀으로 다시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익스터널 룩백을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FPGA와 PCB가 제대로 붙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는 FPGA와 다른 디바이스 간의 채널이 연결이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리버스 시리얼 룩백을 사용을 해서 라인을 검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TX로 데이터를 보낸 거를 다시 반대편에 있는 RX에서 검증을 하거나 그 반대편에 있는 TX의 데이터를 보내서 FPGA로 들어오는 RX 데이터를 검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의 테스트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 FPGA RX 쪽으로 아니면 TX 쪽으로에 대한 데이터들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때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방법은 유저 디자인이 다 완성된 걸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돌려볼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 주제인 트랜시버 툴킷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랜시버 툴킷은 사용자들이 PCB를 살리거나 인시스템 상에서 SI 분석을 하기 위해 도와드리는 걸로 사용자들이 쉽게 PMA 세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PRBS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링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커맨드 방식으로도 지원을 하고 GUI 방식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트랜시버 툴킷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시버 채널은 TX와 RX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채널마다 디세이블, 이네이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리컨피그레이션은 컨피그레이션을 런타임 중에 바꾸실 수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 레이트나 아니면 VOD, 프레임파시스 같은 것들을 런타임 중에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IQ를 지원을 하는데 베스커브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 I 컨티어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스트라틱스 4 같은 경우에는 베스커브 형태만 지원을 하고요. 스트라틱스 5는 I 컨티어 형태로도 지원을 합니다. 다음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를 지원을 하고, 또 데이터 패턴 제너레이터와 체커도 지원을 합니다. 오토 스윕을 사용을 해서 옵티멀한 프리엠파시스와 IQ 세팅을 자동적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에러 인젝션 기능이 있어서 에러를 시리얼 상으로 트랜스미트 채널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테이터스를 통해 링크 상태와 에러 개수, 그다음 트랜스미트된 데이터와 BER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포팅을 통해서 각 세팅되어진 이퀄라이제이션이나 프리엠파시스, BER에 대한 것들을 다 리포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거너스틱을 지원을 해서 시리얼 룩백과 리시버 시리얼 룩백 테스트도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틱스 5의 새로워진 트랜시버 툴킷 피처입니다. 기존의 스트라틱스 4는 호리젠탈 영역만 지원을 해서 I를 베스커브 형태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스트라틱스 5는 버티컬 영역까지 지원을 하여 외부에서 오시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I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틱스 5는 시리얼 비트 컴퍼레이터를 제공을 해서 리얼타임 상황에서 PMA 세팅을 세밀하게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시버 툴킷 G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에는 시스템 익스플로러가 있어서 디자인 인스턴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가운데 보시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트랜시버 툴킷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밑은 티클 콘솔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커맨드를 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그것에 대한 메시지 창입니다. 네, 이제 트랜시버 툴킷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제공하는 디자인 이그젬플을 받으시고 사용자 보드에 맞게 QSys와 핀 어사인먼트를 이용을 해서 모디파이를 하시면 됩니다. 컴파일 후에 FPGA에 다운로드를 하십시오. 그런 후 트랜시버 툴킷을 실행을 합니다. 보드와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신 다음 매뉴얼 세팅을 통해서나 오토 스윕을 통해서 세팅 값을 결정을 합니다. 이 오토 스윕 IQ를 실행을 시켜서 옵티멀한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B를 전원을 켜시고 FPGA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트랜시버의 채널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하십니다. 현재 예제는 익스터널 룩백을 이용을 한 예제입니다. 그런 후 트랜시버 툴킷을 실행을 합니다. 트랜시버 툴킷은 쿼터스2 툴 메뉴에 있습니다. 보시면 시스템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커넥션을 누르게 되면 그 USB 블래스터를 통해서 연결된 디바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다시 시스템을 껐다 켜시고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다시 재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올라온 프로젝트를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툴상에서 트랜시버 툴킷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디바이스에 있는 디자인 인스턴스와 링크를 걸어줍니다. 디자인 인스턴스와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은 시스템 익스플로러에서 디자인 인스턴스를 클릭하신 후 그 해당 디자인 인스턴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링크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티클로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티클로 저장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된 트랜시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트랜스미터 채널과 리시버 채널이 기본적으로 같은 채널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채널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트랜시버 링크를 컨트롤하는 거, 트랜시버 오토 수입하는 거, 또 IQ를 보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수입 BER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창에 트랜스미터 세팅을 통해서 VOD와 프리엠파시스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 리시버 쪽에 DC 게인, 다음 이퀄라이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제이션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패턴을 PRBA 패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토 수입 DFE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DFE를 오프를 하신 다음 VOD와 프리엠파시스, DC 게인과 이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한 BER 리절트를 찾아냅니다. 그런 후 그 베스트한 BER을 가지고 DFE를 세팅해서 수입하시게 되면 됩니다. 오토 수입 IQ 테스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시버 링크 탭에서 트랜시버 IQ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윈도우를 띄우게 됩니다. 다음 수입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베스커브 형태로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I를 센터로 맞추실 수도 있고 리포트로 내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트랜시버 툴킷을 이용을 해서 여러 FPGA를 같이 쉐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틱스 5 IQ 테스트를 실행시키면 전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베스커브 형태가 아닌 이런 아이 컨투어 타입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스트라틱스 5 비트 컴퍼레이터는 사용자 디자인과 같이 사용되어져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터널 시리얼 룩백을 사용할 커넥터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USB 블래스터를 연결을 합니다. 이 전원을 키시면 됩니다. 우선 커터스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운받으신 이그젠플 디자인을 로딩을 하면 됩니다. 수정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툴에 QSys를 실행을 하시고 파일에서 오픈을 하신 다음 다운로드 했던 이그젠플 디자인을 로딩을 합니다. 현재 디자인은 원 채널로 되어 있으며 트랜시버와 PRBS 제너레이터 체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디파이를 하시게 되면 모디파이 하신 후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제너레이션을 하신 후 닫으시고
어사인먼트에서 관련된 GXB 채널들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완료하신 후 컴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컴파일이 끝난 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트랜시버 툴킷을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로딩을 하게 됩니다. 커터스 프로젝트 파일을 오픈하시고 커넥션을 보시면 USB 블래스터에 저희 디바이스가 연결되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자인 인스턴스를 보시면 저희 디자인 인스턴스가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링크가 걸렸으면 트랜시버 툴킷을 선택을 하시고 다 올라와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트랜스미터 채널과 리시버 채널, 그리고 트랜시버 링크 채널이 보여집니다. 트랜스미터 채널에서 트랜스미터 컨트롤을 하시게 되면 매뉴얼로 이제 VOD와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패턴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 트랜스미터 쪽에서 PRBS 패턴, PRBS 31 패턴이 나가게 되고 VOD는 이만큼의 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채널을 검증을 할 때 한쪽에서는 트랜스미터를 이용을 하고 다른 쪽은 리시버를 사용을 하면 리시버 쪽에서 에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러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시버 채널에서 리시버 채널 컨트롤을 하게 되면 PRBS 31을 받고 셔터를 누르게 되면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BR 에러는 하나도 없고요. 아까 트랜스미터에서 에러를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2개가 들어온 게 보이실 것입니다. 트랜시버 링크로 하셔서 트랜시버 오토 수입을 하시게 되면 다음처럼 테스트 패턴과 런닝스 다음 VOD와 트랜스미터 쪽에 VOD와 프리엠파시스 세팅하는 거와 리시브 쪽에 DC 게인 이퀄라이제이션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VOD는 제로에서 2까지만 세팅을 하고
이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OD를 0에서 2까지 세팅하였기 때문에 케이스는 3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0일 때와 1일 때 그리고 2일 때 생기는데, 그것을 리포트로 보시면 VOD 컨트롤이 0, 1, 2 그리고 테스트 패턴이 PRBase 7으로 간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총 테스트 비트가 나오고 에러 비트가 나와서 VAR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CVS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누르시면 익스포트로 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이 됐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DFE를 오토 수입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랜스미터의 VOD와 다른 이퀄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다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DFE 스텝을 지금 오프해서 세팅 값을 바꿨습니다. 스타트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리포트를 보시면 똑같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시버 IQ를 보시게 되면 타임 리미터와 테스트 비트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아이 리절트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32스텝에서 지금 27스텝까지 다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센터 I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센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리젠탈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포트 파일을 누르시면 쭉 리포트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그젬플 디자인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테라 트랜시버 툴킷은 여러분들의 트랜시버 채널을 살리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트랜시버 툴킷에 대한 문서와 교육은 알테라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